검찰은 과연 이번 주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까요?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주에는 소환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당위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은 어렵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소환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환 임박 조국 주요 혐의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구속 만료일이 11일이에요. 11일 전. 그렇죠.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 정경심 교수를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이 11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최소 8가지 혐의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딸, 친구들, 아들, 서울대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그리고 그 서울대 증명서는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국 전 장관 본인만이 관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두고 야당에서는 거기가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 사무처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두 번째, 사모펀드 의혹. 부인 계좌로 청와대 ATM에서 5천만 원 쏜 것. 그리고 그에 앞서서 5천만 원 더 쏜 것. 총 1억 쏜 것. 자, 사명 주식 등 신고 누락 경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웅동학원 의혹. 캠코에 있는 웅동학원 빚을 동생이 피했다라는 혐의 받고 있죠. 가압류 등 법률 검토 여부. 그 큰 그림을 조국 전 장관이 그려준 것 아니냐라는 의심. 교사 채용 시험 문항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으로 출제하는 데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 네 번째, 증거 은닉 및 위조 의혹. PC 교체해준 김경록 PB의 행위를 인지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설렁탕만 먹었느냐? 의혹. 블라인드 펀드 추가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냐? 라는 의혹들. 크게 분류하자면 4가지. 세부적으로는 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김병민 박사님. 네. 정경심 씨를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는 검찰 입장에선 다행인 게 구속 기한을 연장을 해줬는데 정경심 교수가 이제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검찰 조사를 뭐 지연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조사를 이제 받고 있는 과정, 구속되기 전부터 정경심 교수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 침대 축구처럼 검찰의 조사를 좀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면 총 20일의 기간 안에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을 조사해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날이 11일,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미 11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에서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추가되는 혐의에 대한 조사에 굉장히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고요.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국 전 장관이 이 과정에 공범 등에 대한 연루가 돼 있을지를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적시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를 위해서 정경심 교수를 최종적으로 기소하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야 될 것이고 예.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기 전에는 정 교수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에 조국 전 장관이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수사의 논리라는 거죠. 아마 그런 과정들이 거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경심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계속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의 마지막 고민은 조국 전 장관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상황에서의 권력형 범죄 비리를 핵심적으로 보게 될 텐데 과연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부인이 이제 코링크와 WFM에 대량으로 이제 주식을 차명으로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이었을 때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까지 검찰이 과연 손을 뻗을 것이냐. 네. 이게 지금 고민이라는 건데 문득 궁금한 게 김광삼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셨으니까 이른바 검찰 내에서 우리가 뭐 범털 얘기, 개털 얘기 하잖아요. 네. 조국 전 장은 분명히 둘 중이라면 이제 범털에 해당이 될 텐데 수사할 때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 또 본인의 이제 상관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네. 그럼 조국 장관님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아니면 뭐 조국 씨라고 합니까? 아니면 조국 선생님이라고 합니까?
조 선생님이라고, 조 교수님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인데 우리가 조국 전 장관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전에 전직이 있었으면 장관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냥 장관님이라고 호칭한다? 네. 그러면 이제 조 전 장관은 교수로 들어왔잖아요. 예. 교수님이라 부르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맞을 것 같아요.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교수님이라고 불러라. 네네네. 장관님이라고 하지 마라. 네. 그런데 지금 원래 이제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고 이제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혐의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잘 짚어주셨는데 네. 지금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지금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생의 혐의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짚어준 거 이외에도 예. 이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WFM 주식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민정수석이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과 관련돼서 그분에서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이걸 감찰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예.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랄지 이렇게 더 많아요. 더 많다. 그러다 보니까 혐의가 워낙 많으니까 예. 검찰에서는 계속 조사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제 증거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주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도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번 주 소환하려나? 다음 주 소환하려나? 근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일 날 일단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더 어떤 조 전 장관의 수사가 좀 늘어지면 약간 피로감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검찰을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증거를 확보하는 데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정경심 교수와 그다음에 조 전 장관 동생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예.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그다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휴대폰이랄지 계좌 추적을 해야 하는데 그게 법원에서 계속 기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혐의가 너무나 많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